안녕하세요. 이관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남미입니다.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확견 라디오 평소보다 10분 일찍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네. 오늘 현충일을 맞이해서 네. 울산 메일의 조혜정 기자와 울트라에서 많이 만났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텐데 오랜만에 함께 특별한 현충일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의미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는데요. 네. 본격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울산 메일신문 조혜정 기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신지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울산메일 UTV 조혜정 팀장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아주 특별한 네. 사연을 가지고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자기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는 울산메일 UTV에서 이 영상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팀장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할 때하고 지금하고 목소리 톤이 달라요. 예, 왜 이렇게 또 방송용으로 오랜만에 또 바꾸셨네. 긴장하셨어요? 아, 그럼 목소리 좀 털까요? 예. 사실 울산 MBC 매거진 울트라에서 오랫동안 울산 네, 소식을 많이 그래요. 전해주셨다가 네, 또 청와대 쪽으로 맞습니다. 또 가셨다 오셨잖아요. 네, 제가 결혼을 했으면 안 올라 그랬는데 네. 또 실수도 못 가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생업 전선에 또 뛰게 아, 됐습니다. 진짜. 아니, 오늘 사실은 그 현충일날 네. 기자님이 어떤 소식을 들고 나오셨을까 많은 또 애청자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거든요. 네. 저는 오늘 두 사연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6.25 참전용사 이 두 분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6.25 참전용사. 네네. 예. 이 한 분은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과 같은 부대에서 이 6.25 전쟁을 치른 이 참전용사 할아버지고요. 네. 이 또 다른 한 분은 정말 기대를 좀 하셔도 되는 게 이 울산에선 유일한 6.25 참전 여경 출신의 할머니 사연입니다. 6.25 여자분이시네요. 참전용사 중에 여성분이 있다는 건 사실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전쟁통에는 보호를 받아야 할 그럴 주로 입장이니까 아무래도.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6.25 전쟁 한창일 때 미국 대통령이 당선됐고 네. 그 아들이 6.25 전쟁에 참전을 했다는 거예요? 네, 둘째 아들이라고 합니다. 야, 보통은 이렇게 참전했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데리고 가고 보호하려고 이렇게 할 것 그러니까. 네, 같은데. 그런데 그 미 3사군에서 3사단에서 이제 우리 한국의 그 주민들이 피난하는 거를 돕는 그런 대민 활동을 주로 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참전용사 중에 오늘 할머니도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지금 성경숙님도 그 시절에 여경이 계신 줄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라고 또 문자를 주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요. 아니, 직접 만나신 거예요,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두 분을 다 인터뷰를 했고요. 네. 또 인터뷰 풀 영상은 이 다음 주 수요일 저희 유튜브 채널인 울산멜 UTV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울산멜 그렇구나. 유튜브. 여기서 그럼 오늘은 그럼 시식 코너네 여기는. 어떤 예고편이지 뭐 학계라가 오늘은 예고편. 시청자분께서 간만 보시라고 네. 저희가 맛보기를 준비를 했고요. 아니, 그게 어디예요? 오늘 현충일인데 너무나 의미 있죠. 저희는 일단 감사하죠. 그만큼 의미가 있는 거고 더 네. 자세한 걸 보고 싶으면은 이제 그 채널을 네. 울산멜 UTV. 네, 여러분 네, 검색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거기 그쪽 이렇게 홍보해 줬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쪽에서도 지면으로 우리 확실하 좀 이렇게 좀 홍보해 주고 해야죠. 당연하죠. 저희 아. 오늘 영상 업로드가 됩니다. 예! 라디오로 확대는 라디오 한번 아유,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87의 참전용사 최정순 할머니 이 사연을 오늘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이 지금 건강하신 상태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귀만 조금 어두우시고 다른 건강은 굉장히 아이고, 좋으세요. 그래서 다행이네요. 그때 당시 이야기 참상을 또 직접 목소리로 네? 들려줄 수 있으니까. 네. 할머니 소개 좀 해주세요, 기자님. 네, 이 최정순 할머니신데요. 이분은 1932년에 경남 함안에서 5남매의 맏딸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 워낙에 배우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네. 이 고향을 떠나 진주역으로 굉장히 명문이잖아요. 네. 이 진주역으로 유학을 가셨고 이 1950년 졸업하던 그해 6월 25일에 전쟁이 터진 겁니다. 이 그때 우리 정부는 북한군 그러니까 공비토벌을 위해서 이 12월에 지리산 경찰 전투 사령부라는 걸 임시 창설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전투 경찰을 모집했는데 이 최정순 할머니가 용감하게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자원하신 거네요. 네, 자원했어요. 이야, 정말 대단하시다. 그럼 여성은 안 됩니다 하고 뭐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나 보네요. 그런 것도 없었고 남녀 상관없이 모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선 밀리는 과정에서 월북하지 못한 북한군들 네. 이 사람을 토벌하기 위한 부대. 네. 나고병들을
낙오된 인민군들을 토벌하기 네. 위한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경찰 어떻게- 부대? 그러니까 경찰? 경찰 부대로. 그때 당시에 공비토벌은 군경 합동 작전으로 진행을 했는데 네. 이 전방에는 군대가 투입이 되고요. 네. 또 민가와 가까운 곳에는 경찰이. 이 군대보다는 경찰이 조금 안전하기 때문에 경찰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아니 아무리 안전해도 뭐 총을 들고 이렇게 싸울 수도 있고 인민군을 만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직접 그러면 같이 이렇게 업무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궁금하시죠? 네. 나미 씨. 예, 제가 울산매일 UTV 인터뷰 중 내용 중에서 이 할머니 음성 일부를 직접 담아왔는데요.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태백산 전투경찰사령부 그거는 순 공부 토별을 했기 때문에 지리산 가서 막 환자들 나오면 나는 환자들 치료해주고 그랬어. 지리산에서는 왜 농민들 끌어다가 막 그냥 총 메고 그냥 총 쏘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 많이 죽었어요. 근무실에 근무할 때 보면 한쪽 팔이 떨어져서 오고 화상을 입어갖고 오면 도루문통에다 물 담아갖고 거기다 푹 담가놓고 제일 기억에 나는 게 그게 기억이 나. 왜냐면은 그 포탄에 맞아서 화상 입어갖고 오면 뜨거워서 떼글떼글 굶그려요. 그러면 이제 큰 도루문통에다 물 담아갖고 자꾸 저기 찬물을 씻가져. 살이 식어야만이 저기 화상이 안 번지니까. 그 당시에 뭐 화상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뭐 넉넉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물 시원한 물에다 그냥 네. 담그는 거 말고는 최선의 방법이었죠. 얼마나 또 속이 상하고 사실 이런 전쟁 참상을 말로 표현하기 힘들잖아요. 네. 그리고 네. 지금 뭐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오늘 또 휴일이라서 이동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아이들 입장이든 우리 어른들 입장이든 불과 5, 60년 전이라는 게 이게 더 놀라운 일인 거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그 당시에 할머니는 19 소녀였습니다. 아, 제가 많이 무서우셨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어요. 할머니 무섭지는 네.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 말씀이 부상병들을 치료하느라고 무서운 거는 전혀 몰랐대요.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내 없었다는 앞에 얘기죠. 아픈 네. 사람이 더 이리 뛰고 저리 많으니까. 뛰고. 그렇죠. 뭐 바쁘니까 뭐 무섭고 할 정신도 없었는데 다만 그때가 12월에 눈이 펄펄 내리는 한 겨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춥다, 너무 춥다 이것만 느꼈다고 합니다. 네. 실제 여름에 전쟁이 났잖아요. 그렇죠. 네. 6월이니까요. 네, 그래서 그때 북한군은 옷을 굉장히 얇게 입고 있었는데 음. 이 겨울까지 북한으로 못 넘어가고 이 여기서 낙오가 돼 있다 네. 보니까 네. 한여름 옷을 입고 있었던 그렇지, 거예요. 뭐 옷을 조달할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인민군 같은 경우는 총에 맞아 죽은 것보다 동사한 그런 숫자가 더 많았다고 할머니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직접 두 눈으로 확인을 하신 그렇죠. 거죠. 네. 전쟁이라는 상황에서는 이 여성은 굉장한 약자가 돼버리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보호받아야 될 네. 대상인 것 근데 같은데. 이 와중에 이 전쟁에 뛰어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네. 뭐 사실 힘든 점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었겠죠. 그렇죠. 그 당시에 또 여성들이 없었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남자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그럼 여군을 위한 여경을 위한 막사가 따로 준비가 돼 있었나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네. 참 우매한 질문이었는데 할머니 답변 한번 들어보시죠. 여자는 하나도 없어. 여기 울산에는 유공자회에도 가도 여자 나 혼자 진짜 뿐이고 대단하신 분인 거네요. 경호회 가도 나 혼자 뿐이고 남자들하고 막 같이 막 잤지. 안에 들어가서 자는 그거 하나씩 좀 그거 들어가서 자고 막 그랬어. 그때는 남자 여자 구분도 할 수가 없었어. 어디서 공비들이 들어오는가 싶어서 그런 것만 주겠지 뭐 여자로서 또 남자처럼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이 사람들한테는 좀 부끄럽지. 여자답지 않고. 그래도 나는 나대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후회하진 않죠. 그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는 것이 내가 기특하지. 지금도 전쟁이 터진다 하면 총 메고 나갈 수 있어. 지금도 지금도 조국을 위해 나가실 수 있다는 말씀이 정말 뭉클하게 들리네요. 네. 그러니까 지리산 경찰 전투사령부에서 할머니가 유일한 여성이셨던 거네요. 네, 딱 한 분 혼자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울산에 계시다는 거. 네, 그래요. 너무너무 그 자랑스럽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다가 한 3년쯤 전에 네. 따님하고 같이 살고 있거든요. 이렇게 따님을 모시고 울산으로 내려왔는데 제가 국가보훈처에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요. 네. 6.25 당시 전국에 2,400여 명의 여성이 참전을 했고 예. 여기는 여경, 여군 다 포함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1,500분 정도가 생존을 해 계신다고 합니다. 네. 세월이 또 많이 흘렀고요. 그렇죠. 근데 울산에서는 7분이 아직 살아 계신다고는 하는데 6.25 참전 유공자회나 이렇게 단체에 가입한 분은 할머니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4663번님이 살아있는 역사시네요. 수견해줍니다. 그렇죠. 정말 존경합니다, 우리 할머니. 최정순 할머님 건강하셔가지고요. 네. 또 많은 이야기를 또 계속 또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러니까요. 근데 정말 할아버지
사연도 또 하나 더 있다고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그쵸? 예. 네, 맞습니다. 이 올해 92의 이춘락 할아버지세요. 이 할아버지는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이 초등학교 교편을 잡고 계셨는데 네. 이 당시 교사들은 징집 대상에서도 제외가 됐고요.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고 전세가 불리해지면서 이 입대하라는 소장이 날라왔는데 네. 이 소장을 받자마자 입대를 하셨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 아들하고 같은 부대 생활했으면은 그 이득 보는 것도 사실 보이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옆에 붙어 있으면은. 조금 덜 위험하지 네, 네. 않을까 이런 생각. 그러니까 그런 생각 일반적으로 하잖아요. 예. 네, 이분이 이제 그 미국 그 당시에 그 1952년 그때 6.25 전쟁이 아직 끝나기 전이었는데요. 네. 그때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그때 그 대통령의 둘째 아들 존이라고 있는데 그 아들과 함께 미 3사단에서 근무를 했다고 하세요. 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둘째 아들은 미 3사단 예하부대 대대장, 그러니까 소령이죠. 소령으로 근무를 했었고, 이게 당시 할아버지는 이 미 3사단에 배치가 돼서 일본에서 미군과 함께 2달간 훈련을 받고 다시 귀국을 했는데, 이 미군 부대는 전방보다는 이 주로 피난민을 돕는 그런 대민 활동에 투입이 됐다고 이것도 굉장히 또 합니다. 중요한 업무죠. 네, 그렇죠. 이 혹시 영화 국제시장 첫 장면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흥남부다. 사실 저희 맞아요, 할아버지께서 맞아요. 흥남부대에서 배를 타고 아, 월남하셨거든요. 그래서 제 이름을 남쪽에서 처음 얻은 손녀라고 아. 남미라고 지어주신 거였거든요. 아. 예,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아버지가 굉장히 많이 우셨어요. 할아버지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기억나죠? 피난 가는 장면 어마어마했잖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이 일사후퇴 때 배 타고 피난 가는 그런 장면 아마 그 국제시장에서 첫 장면으로 네. 나왔었는데 이 일사후퇴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 북한군이 압록강 지역까지 밀리면서 전세가 불리해지자 이 중공군이 어마어마한 인해 전술로 개입을 했고요. 결국 유엔군과 한국군이 38선 인근까지 후퇴했다가 했는데 그 날짜가 1951년 1월 4일이라고 해서 그 날짜를 따라서 붙여진 게 일사후퇴입니다. 네. 이 당시 퇴각하는 우리 군인을 따라서 많은 북한 주민들도 남쪽으로 피난을 했는데 그때 이 이춘락 할아버지가 속했던 미 3사단도 이 함흥에서 북한 주민들의 피난을 많이 도왔다고 합니다. 이 할아버지께서 이 국제시장 영화를 보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아, 보셨어요? 보셨으면 정말 네, 남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실화니까. 맞아요. 뭐. 저희 인터뷰 갔을 때 네. 국제시장 봤냐고. 물어보셨어요. 네, 저 국제시장 봤냐. 거기에 나오는 거를 내가 직접 경험을 하고 내가 직접 목격을 하고 그 그 먼저 현장에 이렇게 내가 얘기를 있었다. 꺼내셨네요. 네, 할아버지께서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네. 그 할아버지가 이제 그 대민 활동으로 피난만 도운 건 아니고요. 네. 미 3사단이 이 6.25 최대 격전지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이 어디입니까? 백마고지 백마고지. 전투라고요. 네. 네네. 이 강원도 이관열 아나운서 혹시 저기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 공군입니다. 아, 그러신가요? 이 강원도처럼 백마고지 총을 별로 못 맞은 것 같아요. 백마고지 전투가 이제 거기는 이 고지의 주인이 미군이다, 중공군이다, 인민군이다 이렇게 24번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유. 그 정도로 굉장히 격전지였는데 네. 이제 거기에 투입이 돼서 이 죽을 뻔한 고비도 몇 번을 넘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 3사단은 화력이 정말 우리 한국군에 비해서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이 중공군 또 미 3사단이다 그러면 함부로 못 건드렸다고 하고요. 특히 할아버지는 기관총 실력이 워낙 출중하셔가지고 이춘락 할아버지께서요. 네, 워낙 출중하셔가지고 이 스미스라는 같은 그 부대에 그 군인이 미군이 있었대요. 이분이 네. 할아버지 뒤만 화장실 갈 때 빼고는 다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아 안전하다. 당신의 뒤만 따라다니면 나는 죽지 않는다. 이 친구 뒤에만 있으면 된다. 네, 이런 생각 이제 그렇죠. 하신 거네요. 네, 네. 아, 기자님도 이 인터뷰를 하시면서 아주 남다른 느낌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전후 세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전쟁 얘기를 그냥 영화로만 봤지 이렇게 실제로 듣는 건 처음이라서 굉장히 몰입해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이 알게 되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관열 보고 군대 갔다 왔냐. 아유, 불편하셨나요? 아니요. 예, 배꼽 사가지고 있습니다. 그 네.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들도 그때 전투에 그럼 투입이 된 거예요? 아니면 대민 지원 그것만 한 거예요? 그러면? 네, 6.25가 터졌을 때 이 트루만 대통령이었었고 아이젠하워는 1952년에 네. 당선이 됐었는데 당시 아들이 파병이 돼서 미 3사단 아까 소령으로 근무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한국에 와가지고 미 3사단을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 보러. 우리 아들 잘 있나? 그런데
이게 사실 내용을 들어보면요. 아들을 잘 봐달라고 부탁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 와서 우리 아들이 북한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않게 해달라 이렇게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또 아들이 만약에 포로가 되어버리면 대통령이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아들을 포로로 납치를 해버리면 적에게 이용만 당하고 작전이 실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작전이 실패할까봐 우리 아들이 북한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만을 막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3일 있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야, 근데 할아버지께서 제대를 안 하시고 또 근무를 더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대단하신데 진짜. 예. 네, 그 할아버지가 제대를 하지 않고 더 근무를 했고 그때 아이젠하워 대통령한테 크리스마스 연하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직접 그 백악관 마키가 찍힌 그 네. 엽서를 또 할아버지한테 답장을 하셨는데 그 답장을 받고 나서는 완전히 부대에서 이 대우가 남달라졌다고 합니다. 원래 대단한지는 알았지만 네. 더 심하게 대우가 좋아졌겠는데요. 저도 청와대에 있을 때 네.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신년 기자회견 때 질문 한번 하고 나서 아, 네. 저희도 봤거든요. 어떤 그랬었나요? 질문이었어요? 어떤 빨간 옷 입고 계셨잖아요. 저 질문한 거는 내용은 기억은 안 나고 달달 떤 것만 기억이 나는데 조혜정 기자 떨 때가 있어요? 떨리더라고요. 그 후로 그 산에서 어떻게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까? 대우가 달라졌어요. 어. 저희 사장님이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네. 다 잘했다고 야, 격려해 주시고 이런 기자님들의 취재 뒷얘기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다음에 한 번 더 초대해 주세요. 예. 어떻게 이분들을 또 이렇게 섭외하게 되신 건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이분들께 들어요. 다가가는 것도 사실 굉장히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땠어요? 저희가 사실 조금 늦었어요. 준비를 조금 더 서둘러서 이 현충일 오늘은 다 인터뷰를 다 전문을 공개를 했었어야 됐는데 네. 좀 많이 늦게 준비를 한 감은 있고요. 사실 이 분들이 참전 용사들을 찾아다니는 과정에서는 여경이 있었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많이들 처음 아셨다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참전 유공자의 울산 지부를 찾아가서 저희가 한 열 몇몇 분의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 일일이 통화를 했고 그 중에서 사연이 있고 어떤 스토리가 있는 분만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오늘 우리가 듣지 못한 다른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맞습니다. 나왔습니다. 유튜브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풀 버전 여러분들 많이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도 사실 뭐 정신 바짝 차릴 거 있으면 정신 차리고 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도 어떤 그 방향도 좀 제시할 수 있는 좋은 역할 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근데 울트라가 좋아요? 확기라가 좋아요? 지금은 당연히 확 끼는 라디오도 네. 좋고요. 예. 또 TV를 켤 때면 또 울트라도 재밌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직접 인터뷰 또 하셨으니까 네. 우리 이제 남아있는 후손들에게 네. 이런 마음을 좀 가지자. 후손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네.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도 어차피 다 조상님 그러니까 되니까. 직접 만나보셨으니까 더 다르실 것 같아서 오늘 들으셨던 분들도 마음에 감동이 많이 있으셨겠지만 예. 저는 후손을 더 이상 생산을 하지 못하고 이 생을 아마 마감을 하게 될 건데 아니 오늘 취지에 어긋나는 그 그런가요? 네, 그 죄송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그 한 맥락으로 그랬는데 일단 제가 할머니한테 대신 여쭤봤었어요. 할머니 이게 전쟁을 모르는 후손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 나이를 먹고 보니까 많이 배운 게 아무 의미가 없다. 그저 진실되게 살고 부모한테 효도하고 진실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걸 느껴지게 하네요. 네, 오늘보다 저는 내일 더 진실되게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전쟁이 나도 네. 당장 뛰쳐나가겠다는 할머니와 우리 또 할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큰 자유를 누리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정순 할머님의 마지막 이 한 말씀이 큰 울림이 있을 겁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전쟁 안 할 거예요. 절대 전쟁 안 해. 안 나야 되고. 전쟁은 나면 안 된다. 네. 예, 이게 가장 중요한 한마디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현충일 맞이해서 저희 확견 라디오 항상 매일 그냥 헐렁하게 놀기만 하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좀 의미 있는 시간을 네. 있게 한 것 같습니다. 조 기자님 또 이렇게 좋은 취재 있으실 때는 네. 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학계를 또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다음번에 저희 시식 코너처럼 하지 말고 본 메뉴들은 다 한번 털죠 여기서. 네, 그리고 네, 여러분 네, 또 네. 울산매일 유TV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또 할머니의 많은 이야기들 풀 버전 꼭 한번 감상해 보시면 자, 오늘 좋겠습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한 수 많이 배우고 갑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울산 멸심은 조혜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역시 대본대로 안 가는구나. 나 기대는 안 하고 왔는데 역시 대본대로 안 가는구나. 울산매일 U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팍팍팍팍.